전기차에서는 테슬라를 미국에서 넘어갈 수 있는 모델은 없다. 자동차는 이제 그래서 끝났다. 두 개. 구글의 오픈 플랫폼, 테슬라의 이제 자체 플랫폼, 이게 두 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적들로 가득 찬 큰 묘지가 있다. 누군가를 더 하고 싶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다 죽어 이거. SNS를 하드웨어에 탑재한 실제 최초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닐까?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AI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 거기에 경쟁사, 그다음에 경쟁사의 CEO들을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테이블로 만들어놨더니 이쁘게 테이블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제가 추가를 해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경쟁인지 아니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을 하는 모드인지에 대해서 제가 일부에 말씀하신 우리 김준하 교수님의 음모론에 이어서 두 번째 음모론 유태 자본들과 유태인들이 만들어가는 생태계, 그리고 어떻게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다 유태인이네요? 다 유태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그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유태인이었고,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도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울까요? 뿌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같은 제품들을 막 경쟁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버즈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를 온라인으로 출시를 할 때 출시하기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구글에서 우리 크롬 베이스의 오피스를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출시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온라인으로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성을 한 거죠. B2B 하이엔드. 구글은 로우엔드로 학교나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시장을 더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워드 프로세스라는 게 아예 없어진 거죠. 네, 그렇듯이 유태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자신들만의 그 시장을 만들고 시장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벽을 치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몇 가지를 찍어줬는데 우주항공, 자동차, 뇌 컴퓨터,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예, 그 다음에 은혜죠. 인공지능,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저한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 X. 광고를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광고를 다 합니다. 근데 스페이스 X하고 경쟁사가 누구야? 물어봤더니 블루 오리진. 블루 오리진의 대주주는 아마존. 아마존의 대주주는 제프 베조스죠. 이 두 개 업체가 실제로 경쟁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 왜냐? 스페이스 X는 추진 로켓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젓가락, 찹스틱에 추진 로켓이 딱 와서 발사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블루 오리진은 뭘 만드냐면 사람들이 탑승하는 그 발사체에다가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객선. 예, 여객선. 네. 그래서 실제로 요 밑에 추진 로켓 위에다가 여객선을 딱 끼워가지고 두 개를 같이 발사를 하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달달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기술력에서도 블루 오리진이 이 여객선의 이 항법이나 이런 자동 제어 장치는 훨씬 앞서 있죠. 블루 오리진이 좀 더 투자하는 게 뭐냐면 달 궤도 착륙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달 궤도 착륙선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추진 로켓이 발사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여객선이 있으면 거기에 화물을 실어서 달에다가 착륙을 시킬 때 달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자동차, 이동체, MOT라고 하죠. Mobility of Things라고 하죠. 그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거기 뭐 로봇도 있고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뭐 기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델들을 이제
블루 오리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하거나 자율주행하는 MOT들. 사람은 관광차 가서 들렸다 다시 돌아오는 거고 MOT들은 거기 떨궈 놓고 거기서 실제 화성에서 살 수 있는지를 달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아니면 다른 이제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측면에서 이 두 개의 거대 유태 기업들이 실제로 각각의 분야에 굉장히 딥하게 개발을 하고 그거를 협력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이엔드에서는 이제 탑으로 갈 것 같고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제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BYD 외에는 그 다음은 테슬라가 실제로 점령하지 않을까. 근데 BYD는 우리나라도 곧 출시되죠? 네, 2천만 원, 3천만 원. 가성비가 좋은. 네, 근데 테슬라는 1억에서 2억, 그죠? 그러니까 하이엔드와 로우엔드가 시장을 딱 나눠서 양분해서 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일반 화석연료 자동차들은 몰라도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를 미국에서 넘어갈 수 있는 모델은 없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점령할 수 있는 모델은 테슬라가 완제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모델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투자해서 들어간다. 근데 구글은 제가 볼 때는 롱런 할 것 같고요. 거기는 ODM 모델로 다른 혼다나 토요다나 현대나 이런 자동차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OS는 구글 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GM에 했는데 GM이 망했습니다. GM이 망했는데 그게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조 원을 투자했다고. 예.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완전 소액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다 그러면 한 30조는 투자해야 투자 받았네 라고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혹시 드러나 보셨습니까? MSN 맞아, MSN 맞아. MSN에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라고 랩터. 하는 제품을 넣어서 거기에 맵을 집어넣었거든요. 네네. 그 관계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전장 제품들에 대한 OS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이제 협력을 했었는데 거기 포인트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동차는 이제 그래서 끝났다. 두 개. 구글의 오픈 플랫폼, 테슬라의 이제 자체 플랫폼 이게 두 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워낙 뭐 다들 이제 잘 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를 왜 인수했을까? 그리고 트위터를 왜 유료화를 했을까? 유료하면서 바꾼 게 트위터의 글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문장을 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논문을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빅데이터가 필요해. 그런 채널이 독립적인 채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X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죠. GPU 10만 장? 맞죠? 맞습니다. 네, CPU 10만 장.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구축한 GPU 용량하고 거의 비슷한 용량의 GPU를 최신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제로 빅 AI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로 이제 꾸려서 가고 있는데 여기 경쟁사가 누구야 했더니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짰네. 그런데 이거는 약간은 진짜 경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실제 샘 알트만하고 오픈 AI를 만들 때 진짜 오픈 AI를 해라. 그쵸. 예, 그리고 그래서 실제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홍익인간 정신으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 AI는 반드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철학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했는데 샘 알트만이 이제 초기에 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인간의 지능 내지는 알고리즘의 효능성보다는 GPU가 더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결정한 거는 우리는 투자를 받겠다. 우리는 사업성을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유료화 모델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가니까 투자가 필요한 건 좋은데 우리는 초기에 이제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보편적인 AI를 만드는 게 아니면 나는 빠지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성범 대표의 그 음모론이 은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촉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씩 만들거든요. 네. 제가 적이야, 내 적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결집할 사람 결집해. 맞습니다. 쟤한테 결집할 사람 결집해. 그래서 결집력을 이 샘 얼트만하고 한판 하고 나서 선언을 해요. AI는 통제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 위험을 줄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는 나설 것이다. 이럽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이에요. 전투적이지만 네. 두 번째는 이거는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보다는 정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아요. 유엔의 뭐 보편적 복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일론 머스크는 표방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는 누구한테 투자를 받느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100조, 130조. 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현금 투자라기보다는 인프라 투자까지 다 해서 그렇게 받죠. 그러면서 이제 샘 알트만이 원하는 상업용 모델로 가기 시작하고 오픈 AI는 B2C 모델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B2B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파일럿의 번들로 파는 거는 그건 기업용. B2C는 애플.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40대 경영자가 될 때 20대 초반의 경영자로 스타트업일 때 보고 키운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샘 알트만을. 빌 게이츠하고 한판 한 사건은 그러니까 테슬라를 엄청 무시했어요. 빌 게이츠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보다는 태양광이나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 너는 테슬라 성공 못 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또 한판 합니다. 테슬라 기술의 핵심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야. 에너지다. 미래 에너지가 중심이 될 것이다. 나는 빌 게이츠의 의심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전투력을 올립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으로 듣는 얘기는 네가 하드웨어를 알아? 딱 그 얘기입니다. 네가 만들어 봤어? 너 폰 실패했지. PC는 서피스는 제가 서피스를 쓰고 있지만 서피스는 너 하드웨어 잘 모르잖아. 구글도 몰랐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지. 딱 그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룹은 다 소프트웨어 그룹이에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다 소프트웨어 그룹인데 자기만 유아독전 소프트웨어에다가 하드웨어를 융합한 융복합 사업은 내가 독보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래지향적이에요. 적들로 가득 찬 큰 묘지가 있다. 누군가를 더 하고 싶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다 죽어 이거. 그리고 이제 AI 다음에 얘기 나온 게 이제 통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이 이게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책 사업이란 지금 스타링크는 글로벌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에 이제 스타링크가 붐업이 되고 실제로 아주 전투 현장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전 세계 오지는 스타링크가 다 그렇죠. 투자를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건 스타링크의 최초 투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다들 엮여 있네. 네,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때 이제 막 IT 붐이 일어나고 소프트웨어 붐이 일어났으니까 그 남은 투자 갖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2개의 네트워크를 깝니다. 해저 케이블. 그쵸. 두 번째 위성 채널. 그 위성 채널도 이제 국가가 띄우는 국가 위성 통신망. 이거는 고궤도 위성이니까 저궤도 위성을 촘촘히 박아서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하자라고 했던 게 스페이스 X, 스타링크였고요. 이 스타링크에 KT 투자하고 전 세계 통신사들이 다 투자했어요. 근데 이건 망했습니다. 거의 망한 거를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를 흡수해서 인수해서
실제로 이제 유지를 하다가 실제 요번에 이벤트가 딱 생긴 거죠. 네, 생기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용 통신 극지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제로 이 스타링크 머신들 내지는 중계기들을 실제로 배포하고 디플로이라고 하죠. 배포하고 거기에서 실제 오퍼레이션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한 거예요.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어디서든 된다. 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은 단말기가 비싸지만 실제로 저가 단말기를 중국에서 잘 생산하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G도 통용이 되고 스타링크도 통용이 돼서 내 폰 하나만 들면 전 세계 어디든 비즈니스맨들은 옛날에 블랙베리 들고 다녔듯이 비즈니스맨들은 전 세계 오지를 어디 가도 스타링크는 한 달씩 들고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충돌되는 포인트가 메타버스거든요. 지금 이렇게 쓰고 얘네들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방향성. 근데 이때 일론 머스크랑 또 한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 제가 보는 제안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뉴럴링크를 제안합니다. 뉴럴링크, 뇌하고 연결시켜서 직접 느끼게 하겠다 해서. 영화를 많이 본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좀 현실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너처럼 메타버스 같은 거 안 해. 그냥 나는 한다면 인간의 본질을 연결시키는 뉴럴링크를 할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오 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개발 중에 있고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트위터를 메신저화하면서 SNS를 하드웨어에 탑재한 실제 최초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지금 통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아이폰, 삼성은 하이엔드로 가고 실제로 로우엔드 마켓은 아마 테슬라가 이건 내 거라고 이제 중국의 메가 팩토리를 지어서 가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경쟁사들과 경쟁 관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유태인들의 창업 마피아의 계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유태인들이 투자한 그런 IT 기업들, 주로 그 IT 기업들이 지난 한 20년간은 소프트웨어로 번성을 해왔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AI와 하드웨어, 로보틱스가 결합된 모델로 이 시장이 열릴 건데 그거를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열 거고, 근데 여기에 가는 한 4가지 축, AI, 교통,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우주. 이 모든 인더스트리는 다 컴플라이언스 대상이고 정부의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덫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랑 빅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죽었어요. 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로 어떻게 먹고 살았던 미국이었는데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아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엄청 투자를 했는데 다시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덫지 이 정부 효율부의 첫 번째 목적은 미국의 제조업 부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IT가 뜨면서 미국이 제조업이 소홀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회를 잘 잡았죠. 제조업 중심으로 막 뜰 때 IT가 들어와서 우리도 어찌 보면 짧은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건데 요즘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 IT가 AI 같은 IT가 탑재된 제조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어게인 그레이트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마도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제조업 위에 AI를 입히는 형태의 산업이 넥스트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약간 정부가 일단 이끌고 민간이 투자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뭐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 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끌고 왔고 R&D 중심으로 끌고 왔는데 R&D는 계속 유지하더라도 큰 사업을 투자할 때는 이제는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민간이 따라가는 그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이디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기업들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 참여 제한 딱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학교,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짜 원천 기술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응용 기술들은 실제 일부 이제 대기업이 참여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타겟을 딱 주고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만드는 거. 실제 체리피커들처럼 정부 사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짜 신사업을 만들고 사업 모델을 만드는 그런 정책이 변화가 필요한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깃발 들 테니까 기술 가진 사람 다 모여 하는 그런 사업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수천 년인가 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수백 년 전이겠네요. 중국의 실크로드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마르코 폴로가 유럽에 있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실크로드라는 거를 타오면서 유럽 문화를 퍼뜨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태인들이 지금 끌고 가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게 중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까는 게 아닐까. 이번 시간에는 AI 기술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AI 테크 수장과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